스튜디오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도 나와 계시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달 25일에 이제 장마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 오늘로 2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비가 오다 그치다 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분들께서는 이게 장마가 시작이 된 게 맞느냐, 끝난 거 아니냐 좀 헷갈려 할 정도로 비가 오락가락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한 번 쏟아지면은 밖에 있을 땐 우산 쓰는 게 좀 무색할 만큼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강수량도 좀 중요하겠지만 이처럼 일시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것도 좀 뭐랄까요? 피해, 침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장마가 보면 6월 말에서 7월 말 정도 한 30일에서 35일 정도 되는데 강우 일수가 한 17일 정도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번 꼴 정도가 비가 오는데 특히 이번 장마 같은 경우는 폭염과 폭우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의 형태에서는 특히 도심지에서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도심지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로 거의 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도심지에서 특징이 그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저지대 침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더웠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심한 폭우가 오는 것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특히 도심지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강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지난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기도 했었고 예. 또 이제 반지하방이 침수되면서 인명 피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수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차수막을 좀 의무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의무화가 됐죠. 서초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서울에 그런 부분들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차수판이 있고 차수벽이 있고 차수막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차수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규모가 크고 그런데 문제는 신축 건축물에 한해서 차수막이나 차수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차수막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물론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축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도로보다도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도로에서 물이 넘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뭐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차수막이나 차수벽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 사항으로라도 좀 규정을 하고 만약에 그게 주민들이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보조를 통해서 같이 협심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재해를 좀 예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에 이런 비로 인한 침수 피해가 컸었다 보니까 환경부가 이제 도시 침수 위험 지도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저희가 이 그 지도 중에서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 이제 기상청이 처음으로 재난 문자를 보낸 곳이죠. 구로구 일대 그리고 지난해에 큰 침수 피해가 났었던 강남 일대의 지도를 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지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수 위험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특히 이제 홍수 통제소라는 곳에서 제작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홍수 위험 지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천이 범람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하천 위험 지도, 하천 범람 위험 지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 내부에서 하수관이나 우수관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 용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침수가 되는 도시 침수 위험 지도인데 저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시 침수 위험 지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 침수 위험 지도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 이제 도시 침수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는 배수 펌프장이 있고 하수 관로가 있는데 보통 10년 빈도, 1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량을 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의 빈도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배수 시설 자체가
무력화되거나 어떤 고장이 생겨서 그럴 경우를 가정해서 저런 침수 지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색깔별로 제일 적은 것은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파란색, 빨간색까지 해서 0.5m, 1m, 2m, 5m까지의 침수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은 파란색 같은 경우, 노란색 같은 경우는 0.5m에서 1m 정도까지는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저게 이제 보통 한 30년 빈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50년이나 100년 빈도, 작년에 강남역이 침수가 됐을 때는 한 100년 빈도에 가까운 훨씬 더 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저것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떤 얼마든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요, 시청자분들께서 자기 지역에 들어가셔서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제작을 해서 배포되고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과 작성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 부분, 설령이 작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부분들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지도를 좀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면요. 지금 지도 내에서 보면은 얼핏 이제 녹지로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언덕이나 산처럼 조금 높은 곳은 일단은 색칠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외 지역에는 색칠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노란색과 파란색 여러 가지 색깔들로 칠해져 있는데 이들 지역이 같은 자치구 내에서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 뭐랄까요, 취약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노란색 부분은 한 0.5m 정도까지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파란색 부분은 한 1m에서 2m 정도까지 또 침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는 한 1m 이상, 2m 이상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런 경우는 대부분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의 경우도 가정을 한 경우지만 기존에 있었던 배수 펌프장이라든지 하수 관로가 제 기능을 못했을 때 저런 상황이고 저 지역은 대부분 저지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저런 지역이 만약 공개가 되면 우리 집에 집가에 영향을 받거나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계실 텐데 저런 지도가 발표되고 공개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행정관청에서 저런 부분들을 훨씬 더 관심과 그다음에 재예방 대책을 많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더 투자도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제 지도가 제작 중인 상태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한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도가 공개된 건 9곳 예, 정도고요. 9개 부산 구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5개 구에서 예. 이제 정보가 공개된 상태인데 언제쯤이면 모든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환경부에서 계획은 아마 내년 말까지 정도면 전국에 있는 도시 침수 위험 지도를 제작을 끝낼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제 그 지도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아마 그 지자체 단체장 및 혹은 그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중에 9개 구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미 이 지도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 공개를 안 한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지도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강수에 걱정이 되는 것 하천의 범람이나 침수만이 아닙니다.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게 되면 산사태의 위험 역시 커집니다. 지난 장맛비에 이미 경북 영주에선 산사태로 14개월 아기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었죠. 밤사이 그리고 앞으로 내릴 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은 얼마나 될지 예측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유근입니다. 예. 저희가 일단 예측 지도를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앞으로의 산사태 위험 예측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13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예측해 볼 때, 14일은 성남, 수원, 용인 등의 경기 남부, 그리고 당진, 서산, 보령, 행정 등의 충청 지역에서 산사태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은 동서로 강한 비가 예측되는 것이 반영되어 전북, 충청, 강원 남부로 이어지는 동서, 행축 지역에서 산사태 위험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일은 15일의 범위가 충청권으로 축소되는 양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지도에서 붉게 표시가 될수록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들인데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재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 특히나 색이 좀 짙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왜 다른 곳들보다 산사태 위험이 더 높은 걸로 평가가 된 걸까요? 예,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들, 즉 지도에서 녹색이 아닌 연한 녹색이나 노란색, 주황색으로 표현된 곳은 비가 많이 왔고 현재 오거나 또 앞으로 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기상인자로 말씀드리면 5일 누적 강수량과 1일 하루 강수량의 수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누적 강수량이 많으면 토양이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이고 그만큼 산사태 위험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 지도에서 보시면 녹색이 아닌 지역으로 넓게 예측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1일 강수량까지 많으면 산사태 위험이 더 높게 되는데 국지성 호우 이런 것 등과 같이 1일 강수량의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면 산사태 위험도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산사태 위험이 보다 좁은 면적 단위로 예측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양의 비가 내린 지역에서도 사실은 산사태는 특정 장소에서 발생되는데 그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지표면의 지역 및 환경 조건으로부터 산사태 민감 지역을 찾고 그를 반영하면 같은 기상 조건이라도 산사태 위험이 더 높은 지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경사가 급하거나 물의 흐름이 집중 또는 왜곡되거나 토양이 약하거나 특히 최근에 토지 피복이나 형질이 변경된 지역 등은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산사태 위험이 높게 평가됩니다. 네. 지도에서 아주 진한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리고, 이우균 예. 네. 예, 교수님.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모형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런 지역을 사전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산림청의 이 산사태 위기경보가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개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오늘 저희가 앞서 짚어드렸던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분들께서는 특히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셔야겠는데요.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르거나 돌이 굴러내려오는 것은 대표적인 산사태의 징후입니다. 또 바람이 그리 강하지 않은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날 때 실제 겉에 노출된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끊어지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산사태의 징후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일단 산사태를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산사태도 산사태고 또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땅꺼짐 같은 경우도 좀 걱정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처럼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집중적으로 왔다가 또 맑은 날 혹은 폭우 다음에 오는 또 폭염 같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땅 속에 있는 지하수의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변동이 심해지면 그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들이 지하수가 급격하게 흐르면서
우리가 이제 동수압력이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공간이 생기면 이게 확장이 돼서 싱크홀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또 이제 싱크홀이 그런 지하수뿐만이 아니고 그런 상하수도 노후관로에서 생긴다든지 아니면 지질의 어떤 석회암층이라든지 이런 이제 충격통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그맣게 생겨서 점점 지하수의 변이가 급격하게 생기면서 크게 되면 위에 하중에 어느 정도 이상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하중이 생기면 집안이 꺼지는 현상, 이게 이제 싱크홀이고요. 또 포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 표면에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표면의 박리 현상에 의해서 냄비 모양의 현상으로 땅이 박리가 되는 형태가 포트홀인데 이것은 굉장히 좀 운전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싱크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시각 오전 12시 9분을 막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